박찬홍 탐정은 어떤 종목들 좀 눈여겨보셨습니까? 네, 저는 이제 두 종목을 선정을 해봤는데요. 네. 이수페타시스랑 두산 로보틱스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먼저 이제 이수페타시스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일단은 그냥 간단히 얘기해서 이 PCB 일단 인쇄회로 기판인데 요즘은 이제 고다층 MLB 기판이 AI 반도체 칩에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수페타시스가 이 MLB 기판 AI 가속기나 AI 칩 쪽에 대표적으로 들어가는데 이것을 주력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고다층 MLB 기판 좀 생소하시죠? 이 고다층 MLB 기판은 이제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처리하기 위해서 AI 반도체를 비롯한 서버나 네트워크 장비에 필수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구글이 AI 가속기를 쓰는데 이 AI 가속기에도 적용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고다층 기판 같은 경우는 18층 이상의 다층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구글 쪽 매출이 한 37% AI 가속기 쪽에 적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북미 고객사들이 구글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이렇게 있고요. 계속해서 이 고객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7월부터 이제 이런 북미 쪽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내년 2024년에는 본격적으로 실적이 퀀텀 점프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이 다소 좀 미흡했지만은 4분기, 내년 1분기, 2분기 해서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좀 분할 매수 관점에서 보시고요. 차트 마지막으로 보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승할 때 여러분들 거래량이 없다가 이렇게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 이렇게 나온다면요. 이 장대 양봉을 주인공 축으로 해서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장대 양봉의 시가 부분을 일단 주요 지지 라인으로 보고 이 라인 부분 한 28,500원 되는데 만약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면 28,500원 부근에서 분할 매수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종목은 개인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은 종목입니다. 두산 로보틱스인데 이 두산 로보틱스는 이 전 직원의 40%가 R&D 인력입니다. 엄청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 국내 협동 로봇 시장에서 1위 기업입니다. 이 협동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할 때 물리적으로 이제 상호 일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설계된 로봇입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셰프 로봇이라고 할 수 있죠. 요즘에 이제 치킨 여러 M 치킨, K 치킨 이런 데에서 이 가맹점들의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로봇들이 이 치킨을 튀기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즉 셰프 로봇, 조리 로봇인데 이런 조리 로봇이 대표적인 협동 로봇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요즘엔 무인 커피를 무인으로 만드는 그런 가맹점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커피도 만들 수 있는 로봇이 협동 로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점유율은 4위 정도 되고 국내에서는 1위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여러분들 저항대는 한 65,000원부터 7만 원, 요 부분이 기술적으로 저항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번에 상장할 때도 67,600원 그리고 오늘 7만 원을 돌파하려고 하다가 또 매물벽에 부딪혀서 조정을 보였는데 이런 경우는 만약에 7만 원을 돌파하면 추가적으로 더 가져가셔도 되지만 예를 들어서 6만 원 부분에서 만약에 깨진다면은 좀 기술적으로 그리고 단기적 트레이딩 관점에서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규 상장주들은 트레이딩 전략과 자동 로스컷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거 끝나고 나서 강의 시간에도 좀 이야기를 많이 했던 부분 중에 하나, 주인공 기법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역시나 박 탐정님도 온라인 무료 특강 준비하신 것 같은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의 특징은 주도주가 굉장히 부재한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여의도 주식 프로들이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그리고 여의도 주식 트레이더들은 어떤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는지 그런 부분을 제가 자세히 소개시켜드리고요.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급등이 많이 나왔습니다. 저는 단순히 종목뿐만 아니라 매매하는 노하우들을
또 알려드릴 테니까요. 이 방송 끝나고 오늘 밤 9시에 매매 전략 노하우와 핵심 종목 같이 공부했으면 좋은 시간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탐정님들의 눈이 좀 비슷한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박 탐정님이 보신 두 종목을 한 탐정님도 똑같이 보신 것 같아요. 자, 뷰도 똑같을지 궁금하긴 합니다만 두 종목 연이어서 어떤 의견을 좀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선정을 하고 보니까 둘 중 하나만 겹친 것도 아니고 둘 다 겹쳐서 좀 놀라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박찬영 대표님이 이제 앞에서 이제 펀더멘탈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셨으니까 저는 좀 수급적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어쨌든 지난주에 리노공업을 포함해서 AI 가속기 아이템에 대해서는 좀 많이 좀 강조를 드렸고 그때 이후로도 리노공업이나 리스페타시스 주가가 되게 좋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것도 시청자분들이 이것도 보셨을 거예요. 오늘 시장은 좀 그래도 나름 단단했던 것 같은데 특히나 IT가 좀 꽤 많이 빠졌거든요. 뭐 HBM 관련주들 물론 이제 간밤에 엔비디아도 조금 약세를 보였지만 그것 치고 오늘 꽤 많이 빠졌습니다. 뭐 STI나 PSK 홀딩스나 이런 종목들이 한 6, 7%, 7, 8%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 보였는데 이 이슈에 대해서 아직 보도된 건 없습니다만 어떤 얘기가 돌고 있냐면 이제 우리나라의 펜션 서비스에는 우정사업본부도 좀 큰 펜션 서비스 중 하나거든요. 이제 기금성 이제 운용자금인데 우정사업본부에서 오늘 미드스몰캡 펀드를 하나로 회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공교롭게도 IT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수급 이슈 때문에 오늘 펀드가 하나가 클로징이 되니까 거기서 청산이 돼서 그냥 다 시장가 매도가 나와서 그래서 이제 이수페타시스를 포함해서 오늘 HBM, 뭐 후공정 이런 관련주들이 다 대거 좀 빠졌는데 이런 수급 이슈가 있는 거였다면 진짜 이게 사실이었다면 오히려 오늘 빠진 폭이 내일 다시 한번 그대로 되돌림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어제 이제 JP 모건이나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각각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상향을 시킨 점 뭐 그런 것들 다 여러 가지 정황들로 보아 지금 어쨌든 AI 아이템 자체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특히나 펀더멘탈이 흔들려서 발생한 조정이 아니라 단순히 수급 이슈로만 흔들린 이제 주가였다면 오늘 같은 날이 좀 매수 타이밍이지 않았을까? 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수페타시스 지금 단순한 수급 이슈 때문에 빠졌지만 이게 진짜 수급 이슈 때문에 빠진 거라면 곧바로 반등할 수 있다. 이렇게 첫 번째로 말씀드려보겠고요.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두산 로보틱스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종목인데 그때만 해도 이제 셀트리온이랑 마찬가지로 좀 대부분 시큰둥했습니다. 시큰둥했는데 이번 주에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불뿜어서 이번 주에만 35% 정도 주가가 올랐는데 준비된 자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게 이제 두산 로보틱스의 11월에 이제 매매 동향인데 이제 초록색으로 이렇게 제가 네모칠을 했습니다. 저게 이제 연기금에서 쭉 산 건데 11월 1일부터 오늘까지 단 하루도 빼지 않고 연기금이 계속 사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주가가 올랐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지금 연기금이 좀 연기금의 수급이 핸들링하고 있는 종목인가? 라고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그거는 반대로 얘기를 하면 그러면 연기금이 팔게 되는 순간부터는 그때가 단기 꼭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가니까 다른 로봇 테마주들이 다 같이 좋을까?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그건 아닐 것 같다. 이거는 이렇게 오른 거는 그냥 두산 로보틱스 자체의 고유의 수급의 이슈 덕분에 오른 거지 그렇다고 해서 다른 로봇 테마주들로까지 수급의 온기가 퍼질 건덕지는 글쎄요. 뭐 당장 뭐 일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당장 뭐 실적이 뭐 바로 기대가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정책적인 이슈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가 이렇게 올랐는데 이제라도 다른 로봇 테마주들 볼까요? 하시는 분들께는 조금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한번 두산 로보틱스도 갖고 와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탐정의 종목에 대한 이야기 좀 들어봤고요. 들어오기 전에 저도 갑자기 들어서 전태진 탐정은 설마 똑같진 않겠죠? 다르겠죠? 네네. 네, 종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이수페타시스하고 두산로보틱스가 딱 눈에도 왔는데 제가 맨 마지막에 종목을 선정하다 보니까 네네. 피해서 다른 거를 했습니다. 일단 저는 오늘 제약바이오주가 좀 강했기 때문에 펩트론 관련된 이야기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볼 거고요. 일단 펩트론 비만 치료제로 많이 좀 아시던 종목이겠죠. 일단 지금 세계비만재단에서 그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제 비만 문제에 적절히 대응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제 과체중 인구 비율이 2020년 38%에서 2025년 42% 그리고 2035년에는 51%까지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비만 인구 역시 2020년 14%에서 2035년 24%까지 증가를 한다라고 해요. 특히나 이게 전체 연령층 중에서 보게 되면 이제 5세에서 19세 어린이와 청소년의 비만 증가율이 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만이라는 질병에 대한 관심이 좀 커지게 되면서 아무래도 비만 치료제라든지 이 비만 치료제 관련된 시장들도 굉장히 좀 성장을 보일 것이라 보여지고 있어요. 아마 2030년까지 모건 스탠리는 한 7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0조 원, 그리고 골드만삭스는 1000억 달러, 130조 원으로 전망을 했고 의약품 시장 조사 기관에 따르면 IQVIA에 따르면 당초 2030년 500억 달러 규모에서 2배 뛴 1000억 달러 규모로 전망치를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국내 제약사들도 여러 그 비만 치료제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역시 비만 치료제 국내 시장 규모 역시도 1,757억 원으로 굉장히 좀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펩트론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이 당뇨 비만 치료제 등 주요 파이프라인의 기술 수출과 첫 상용화, 이 글로벌 판매 기대감이 나오면서 최근에 좀 시세를 보여주고 있고 업계에 따르면 이 펩트론이 글로벌 제약사와 최근 1, 2개월 지속형 당뇨 비만 치료제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고 향후 협업을 위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제약 바이오 관련된 섹터에서 우리가 좀 더 실질적으로 그 성장할 수 있는 전망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이 당뇨 비만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 빼놓을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해서 펩트론 가지고 나와봤고요. 네네. 두 번째는 삼성전자입니다. 역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방금 전에 아까 그 수급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셨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삼성전자가 오늘 좀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안 좋았던 그 대부분 명분을 좀 찾자고 한다면 결국 엔비디아거든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굉장히 좋았고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도 좀 좋게 끝났지만 결국에 이 중국발 그 대중 제재에 대한 그 부분이 아마 4분기 매출에 대한 우려로 나타나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굉장히 좀 오늘 약세를 보이기도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땐 이 높은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중국 불안감, AI 반도체 경쟁 구도 형성 등 이제 부정적 요인이 있긴 합니다만 상당수 전문가들뿐만이 아니고요. 앞으로도 이제 한동안은 엔비디아의 독주가 계속될 것으로 지켜보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엔비디아 관련된 낙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종목들은 성장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아까 그 말씀하셨던 그 인공지능 AI 가속기 관련해서 이런 이제 공급 부족 현상들이 결국에 나타나는 부분이 HBM이고 그리고 그 HBM 공사와 2.5D 패키징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수요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HBM과 이 2.5D 패키징이 두 개가 동시에 가능한 이 턴키가 가능한 기업들을 이야기하자라고 한다면 삼성전자를 빼놓을 수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적인 반도체 대장주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악재 우려가 단기적으로 그냥 끝날 이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새 탐정과 함께 종목 의뢰된 부분들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홍 탐정은 두산 로보틱스와 이수페타시스 살펴주셨고요. 전태진 탐정은 삼성전자와 펩트론 살펴주셨습니다. 우리 한중년 탐정 역시나 두산 로보틱스와 이수페타시스 살펴주셨네요. 자, 이렇게 해서 탐정 의뢰 종목들 살펴드렸습니다. 네, 수수께끼 종목 여러분과 함께 맞춰보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자, 박찬홍 탐정 어떤 힌트가 있을까요? 요즘에 그 정치 테마주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정책주를 가지고 나왔고요. 한 장관의 정책주를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야, 근데 이게 뭐 한두 종목이 아니더라고요. 올라가는 거 보면 이게 왜 올랐지 하면 관련주다. 그러니까 뭐 이게 또
뭐 정치 테마뿐만 아니라 정책 관련해서도 그렇죠. 이야기들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그냥 쉽사리 넘기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게만 얘기해서는 잘 모를 수도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민 관련주입니다. 그러면 3개 종목으로 좀 압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전태진 탐정 어떤 종목인지 유추 가능할까요? 네, 아까 힌트를 주셨을 때 UI, UX 말씀을 좀 하셨기 때문에 저는 네. 유추가 좀 충분히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한 탐정 봤을 때는 어떤 종목 같으세요? 종목명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UI, UX 이민 테마랑 그 중에서 UI, UX 키워드를 갖고 있는 거는 인스웨이브 시스템즈라서 그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 뭐 아직까지 올라왔네요, 벌써. 인스웨이브 시스템즈라고 올라왔는데 자, 아무래도 종목이 압축되어 있다 보니까 맞는 것 같은데 네, 박 탐정님 소개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인스웨이브 시스템즈입니다. 네, 요즘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핫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물론 이제 상장 이후에는 계속 내리막길을 걸었는데 요즘에 이제 한동훈 장관의 정책 이슈가 부각되면서 정책주로 이게 낙점이 된 종목입니다. 일단 그 한동훈 법무장관이 우리나라 인구를 늘리려면은 이 출산보다는 외국인들의 우수한 인력을 유입을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민정책 관련주들이 부각이 되었는데요. 인스웨이브 시스템 같은 경우는 UX, UI, UI 같은 경우는 이 웹표준에서 이제 사용자 환경 쪽이 UI고요. UX는 사용자 경험 쪽입니다. 그래서 이런 UI와 UX 개발 플랫폼인 웹스퀘어 1.0을 일단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회사는 웹표준 전문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국내 기업이나 기관들의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주는 전문 기업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관급 쪽 공사를 좀 많이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급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단 고객사가 무려 800개가 넘습니다. 기획재정부부터 해서 보건복지부, 법무부, 네 그리고 일반 30대 그룹의 80%가 이 회사가 이제 웹표준 UI나 UX를 만들어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은행권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중요한 거는 왜 한동훈 장관의 이민 관련 정책주인가? 이 회사는 이제 법무부도 아까 고객사에 들어가 있는데 법무부에서 이제 차세대 이민행정 시스템 네, 웹표준을 구축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법무부와 또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민 관련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요, 상장 종목들 공모가가 일단 중요하죠. 공모가는 24,000원 정도인데 지금 가격이 22,650원입니다. 그러니까 상장 가격보다 훨씬 못 미친 가격이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부분은 유통 물량이 22.68%로 유통 물량이 좀 적고 그리고 6개월 의무 보유 기간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바닥에서 매수했는데 보호 예수가 짧으면은 물량이 나올 수가 있죠. 근데 아직까지는 약 4개월 정도의 보호 예수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보면은 저는 이 종목마다 이렇게 이제 기준선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데 이 인스웨이브 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30분봉을 가지고 트레이딩 전략을 만드신다면은 매매하실 때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보시면 30분봉으로 놓고 봤을 때 이런 기준선이 잘 지지가 되면서 지지한 다음에 반등, 지지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반등 여부는 이 방송 끝나고 제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방송 끝나고도 알려주시겠지만 온라인 무료 특강도 다시 한번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장은 주도주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의도 프로들은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매매를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프로들이 보고 있는 매매할 종목들 그리고 프로들이 하는 매매 전략과 노하우 이런 것들을 오늘 밤 9시 30분에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자, 계속해서 우리 전태진 탐정의 힌트 들어봐야 되겠죠. 어떤 힌트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 최근에 이슈가 됐던 이 비대면 진료 기준 완화에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대면 진료 관련된 종목이다. 네. 자, 몇 종목이 또 떠오르는 것 같은데 힌트 하나 더 있을까요?
인공지능 AI 기반의 호흡기 분석 알고리즘을 개발 및 고도화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우리 한탐정님 어떤 종목이 기억나십니까? 그 AI 관련 그 인공호흡기가 그게 제가 알기로 비즈니스를 영위를 하는 회사가 2개라서 아직은 좀 아리까리한 것 같습니다. 아직은 두 종목 중에 잘 모르겠다. 우리 박 탐정님은 어떤 종목이 떠오르실까요? 네, 일단은 그 AI 기반, 그러면 의료 AI 관련주인데요. 네. 두 종목 중에서 AI 기반 호흡기다. 그러면은 앞에가 인성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역시나 다 맞추지 않는 거 보니까 인성이 좋으시네요. 네. 자, 일단 뭐 지금 채팅창에서도 인성 정보 올라오고 있고요. 라이프 시멘틱스라는 종목도 이야기를 누가 해주시는 것 같은데, 자, 바로 가보죠. 네, 전 탐정님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일단 종목 이름은 인성정보가 맞습니다. 인성정보는 대표적 원격 의료 서비스 관련주로 알려져 있죠. 최근에 재외국민을 AI 업체들과 함께 협력해서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이 원격 의료 서비스 플랫폼의 국책 과제를 진행 중이고요. 7월 달에 한번 보게 되면 인성정보가 지분 65%를 보유하고 있는 이 하이케어넷이 미국 제약군인회와 1조 3천억 원 규모의 그 원격 홈케어 서비스 수주를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한번 이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한 번 더 시세를 보여준 적이 있고요. 최근 3거래, 그러니까 엊그제 아무래도 좀 이슈가 됐던 부분들은 의료계에 따르면 이제 당정이 조만간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이제 우선 섬이라든지 벽지에 사는 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던 이 비대면 초진의 그 범위들, 대상들을 좀 확대를 하고 지역 제한을 좀 대폭 완화하면서 진료 시간과 휴일, 야간 등으로도 넓히는 방안을 좀 전해진 것으로 정해지고 있고요. 특히나 현재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 질환자 같은 경우는 1년 이내, 비만성 질환은 30일 이내에 대면 진료 경험이 있어야 이 비대면으로 진료가 가능하다는 기준들이 아마 개정안에서는 최소 60일 이내 또는 3개월에서 2배 이상 늘리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그리고 이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 험지에 계신 분들, 불편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테 있어서는 이 원격 의료 진료 같은 경우는 좀 필수 불가결한 그 섹터가 서비스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와 함께 여기서 지금 대학기관과 함께 AI 기반의 호흡기 분석, 알고리즘을 분석하는 이 인성정보가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최근 차트 흐름도 굉장히 좀 좋기 때문에 단기간에도 좀 슈팅이 나와줄 수 있는 자리다 판단이 됩니다.